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참. 제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전쟁 30일 동안 휴전을 하자 미국에서 아마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전쟁이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전쟁 무기가 승패를 가른다. 가성비 좋은 전쟁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린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10,000원짜리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탱크, 로켓 이런 무기를 몇 대를 파괴한다. 그러면 엄청난 가성비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몇백억을 들인 좋은 무기, 초음속, 로켓, 초음속, 비싸잖아요. 비싼 걸 갖다가 전쟁에 비싼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금방 돈이 다 떨어지고 경제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면서 고가의 전쟁 무기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는데 무기 하나에 9천억, 1조, 2조짜리가 들어간다. 그런 걸 한 번 쓰고 공격을 당하면 다 못 쓰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전쟁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전쟁 물자를 공급 못 해 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을 100년 전쟁, 200년 전쟁, 500년 전쟁, 1000년 전쟁을 계산을 하고 가성비 좋은 10,000원짜리 드론 무기를 만들어서 몇천억, 몇조 원을 들인 무기보다 더 공격적이고 활용성이 좋다. 그런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싸게 요즘에는 전쟁을 해도 무기를 싸게 만들어서 그 효과가 좋은 가성비 좋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안 했어요?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가자, 후틴 반군 이렇게 점점 국지전이 확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쪽에도 그렇고 이 아시아 쪽에도 언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해상에다가 이상한 구축물을 자꾸 만들고 하는 거는 대만, 양안 문제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주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에도 재무장을 시킨다는 얘기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술 기술을
그 기술을 북한에다가 주어서 재무장을 시키고 무기 현대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에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없잖아요. 금값도 앞으로 3.75g에 100만원 간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얘기한 지가 언제예요?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제 얘기 듣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지요. 이렇게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말을 너무 늦게 하고 좀 느리고 답답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숨 막힌다 그럴지는 몰라도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지금까지 평생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금 공부했어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틀린 게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국제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점점 국내 그다음에 국제 관계 국내 관계, 국제 관계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그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사정 없다, 인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왜 생겼냐? 환경 파괴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 환경 파괴 때문에 제가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왔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온다. 사람이 자꾸 많이 생기면 환경 파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후는 말한다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봤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땅, 바다, 산 이런 데서 전부 다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해산물, 그다음 농산물, 그다음에 그 산에서 나는 야채류 그런 게 전부 다 생산되잖아요. 안 됩니다. 앞으로 물가가 안으로가 안정되고 2%대가 적정 물가 안정 수준이다. 천만에요. 앞으로 급등합니다. 급등하게 생겼어요. 농사가 안 되는데 하늘에서 농산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다 오염이 돼가지고 전부 다 해산물이 다 죽어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그 흑 독수리 그게 날개를 뻗치면 한 3m 정도 된다는데 그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었다 하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싼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효과는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메말라 가는 시대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지하 강물 보유 협상 그런 걸 미국이 50% 갖고 우크라이나가 50% 갖는다. 그게 말하자면은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식민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미국,
지하 강물 그 소유 협정은 식민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말하자면은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 땅이나 똑같아요. 미국 땅인데 러시아에서 침략할 수 있나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땅 지하 강물이 50%는 미국 소유인데 러시아에서 함부로 그 땅을 침략을 해서 가져간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만큼 강력한 방위 조약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 강한 방위 조약이다. 그러니까 미국 간에 서로 안전보장 방위조약 중에서도 가장 강한 핵무기보다 더 강한 방위조약이다. 우리나라도 한미 방위조약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하고 러시아 지하 강물 소유 협정을 중동에서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자지구 그다음에 푸틴 반군 이쪽에 완전히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지하 강물 소유 협정을 맺으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로 협정을 맺으면은 누가 거기에 침략을 할 겁니까? 그 지하 강물이 미국의 땅이라는데 중동에서 함부로 침범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배가 아픕니다. 그렇게 해놓고 30일간 휴전을 하자고 미국이 러시아한테 신청을 했다. 러시아에서는 배가 아픈 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지하 강물 소유 50% 협정을 한 것이 배가 아프다. 누구한테 약을 올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휴전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쟁을 끝내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지하강물 소유 협정을 없애라. 그러면은 전쟁을 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러시아에서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협정을 맺은 대통령이 역대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아이디어, 특출한 능력 그런 걸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당장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잘 살고 경제가 부흥하게 될 기본 기틀이 됩니다. 바탕이 돼요. 그래서 지금에도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당장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해가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그대로 밀고 가가지고 세계가 굴복을 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또 삼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물가 안정이 된 나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난리쳐도 멀리 내다보는 정치 계획으로는 그만이다.
장대한 그 정치 계획으로는 관세 정책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밀고 정면 돌파를 해서 세계 각 나라들을 굴복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먼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휴전하자. 30일 동안. 그리고 전쟁을 끝내자. 미국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먼저 안달을 치면서 먼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국지전은 점점 확대가 됩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러시아 땅을 러시아한테 뺏긴 우크라이나 땅을 크림반도라든가 흑해 이쪽을 완전히 다 완전히 수복을 하고 러시아 땅을 더 침략을 해서 가져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렇게 해야 러시아에서도 겁이 나서 합시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은 한반도도 안정이 되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자연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은 역시 강력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도 핵무기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싼 무기를 많이 만들고 효과는 극대화돼 가지고 천년을 전쟁을 해도 경제는 탄탄하고 전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싼 무기,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은 또 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그런 가성비 좋은 재래식 무기가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전을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힘의 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그 이론이 맞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우스운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쪽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성 교육이 실종됐다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황희, 청백리 삼정승이라고 하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지낸 황희, 청백리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고 집에서는 초가집이 지붕에서 비가 오면은 그 지붕이 새서 방 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여기 대야 갔다가 여기 바쳐라 이래놓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황희정성이 청백리이다. 그래서 청백리 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청백리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많이 계몽을 하고 기리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성 교육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그 인성 교육을 옛날처럼 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황희 그 청백리 기념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청백리 기념관을 청와대 바로 옆에 건립을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연대별로 쭉 청백리 인물 사진을 쫙 걸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책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초중고 고등학교는 무료로 그 청백리 기념관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인성 교육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장부를 만들어서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훈장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 청백리 가족들은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국가 쪽으로 혜택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성교육을 지금의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런 그 청백리 그 기념관을 우리나라도 어디에다가 크게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삼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청백리 상을 받은 사람을 전부 다 사진을 쭉 올려서 지금의 현대에서 지금의 청백리가 될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내가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쭉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국가 그 청백리 특별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국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저 자녀분들은 청백리 집안에서 출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에 들어오너라. 그렇게 되면은 입당에 특혜를 준다. 국회의원 그 출마할 때 특혜를 준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국가에서 특혜를 주게 되면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되니까 그 집안이 청백리 집안은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그다음 내리내리 국가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의 잘 살고 그래 중산층으로는 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런 집안을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결혼관이 청백리 그 훈장을 받은 집안이 가야 된다. 이렇게 줄을 서게 만들면은 저절로 그 인성교육이 돼요. 인성교육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흉악범이 생기고 아전 인수격이 되고 이기주의 극치의 이기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황금 만능 시대로 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만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사회 나오면은 학교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또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 문제아가 또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잡게 되면은 정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위 상달적으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상의 하위 상달 쪽으로 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회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꼬리표가 달린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그 기초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등록된 여러 사람들의 신분 조회를 해보면은 거의 전과자가 대부분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 운영에서 깨끗해져라,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라,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라, 강력한 범죄를 예방해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